자, 뒤쪽에 이제 고용신고. 자, 고용신고도, 자, 여기는 11번은 아주 또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전자문서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해서 이제 요런 형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1번. 고용인은 이제 고용신고인데, 자, 바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까 이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자, 먼저 소속 공인주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안 가고도 인터넷으로 한다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죠? 정확하죠. 전자문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안 물어볼 건데 하다 안 가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자, 인터넷이 바로 이제 먼저, 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전자문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달라졌고요. 인장등록, 그리고 고용신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인장등록도, 고용신고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근데 시도지사한테 그의, 근데 지금 중개보존입니다. 너무 엉뚱하죠. 보존 자격증이 있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엉뚱하죠. 소속이죠, 그건. 소속 공인주사는 자, 확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중개보존은 자격증이 아예 없습니다. 이건 너무 황당한 지문이 바로 2번. 소속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중개보존은. 근데 중개보존이 무슨 실무교육 받는데요. 커피 타는 교육 받지. 고용신고를 전 1년 이내 4일 동안 빡세게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존이? 아니요. 직무교육. 저런 식으로 이제 꼭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미 늦었구만. 집 나간 며느리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올 건데, 개업공사는 소속 공인주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말 30일 너무 몽따족입니다.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열흘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집 나간 며느리 열흘 정도 되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 소리 안 하면은 열심히 생각하다가 그냥 아예 들어갈 겁니다. 들어오지라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30일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외국인을 소속 공인주사로 고용신고할 경우는 그의 공인주사 자격증인데, 외국인이라고 증명서를 첨부를 할까요? 자격증 다 첨부 안 하는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안 한다? 자격증 다 확인한다고 했지, 여기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증 확인을 하는 거고, 여긴 첨부 안 한다는 겁니다. 자, 5번은 외국인으로 살짝 속여봤습니다. 외국인도 자격증 안 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번만 그냥 간단했었고요. 그리고 12번째, 겸업. 정말 겸업 괜찮죠. 겸업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겸업이 아닌 것은, 하여튼 겸업은 꼭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택의 임대관리. 아주 정확하죠. 임대업 그랬으면 이상했을 건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아닌 거라고 했습니다. 아닌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개발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에 관한 사항 다 들어가죠. 근데 세 번째, 땅은 분양된 관리대행이 되나?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안 되죠. 토지에 대한 관리대행도 안 됩니다. 땅은 안 돼, 이렇게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거기에 되는 거지, 토지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굴 대상?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꼭 여기다 이상한 사람 대상으로 한, 그런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그죠? 경영할 사람 개업 맞아요. 4번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개의뢰인이 부탁을 하면 영역의 알선, 맞죠? 서비스의 알선은 맞았습니다. 영역업, 그리고 영역의 제공, 그러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맞아. 답은 3번. 저 토지가 이제 안 된다는 거, 여기는 모르면 또 답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는 분양된 관리대행이 대상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13번도 좀 괜찮았고, 인장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최근에 문제 중에는 요 인장등록이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너무 엉뚱하죠. 인장등록을, 그럼 이제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에, 거기에 뭐가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 안에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소인 해야 됩니다. 자격증 여도 많습니다. 여긴 당연하고요. 중개 보존이 안 해도 되겠죠. 걔는 커피만 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 근데 변경한 날로부터 7일 맞죠? 맨날 여기다 열을 해갖고 이상한 소리 했는데 7일 이내에 그 변경했던 인장을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하지 않으면 맞잖아요. 이는 업무정지, 또 제재도 맞죠.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답은 바로 2번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잘 나가다가 여기는 보증 이어야 한다, 인장 이어야 한다 그래놨네요. 법인이 개업공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그다음에 상업 등기 규칙에다. 근데 주된 사무소에서 그랬는데 됩니다. 분사무소도 저 소리는 이상한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된다. 이건 아주 엉뚱한 소리죠. 자,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신고한 인장. 이라고 해야지 여기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따로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떼다가 내는 걸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뒤에 보증하는 인장 이어야 한다. 우리 분사무소도 대표자가 보증할 수 있다고 했지 그 인장 이어야 한다고도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저런 문장이 없어요. 그입니다. 네 번째 이제 법인이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근데 인감증서 제출로 근데 가름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있다. 이건 잘 나왔습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신청 같이 등록 신청하고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 업무 개시 전 해도 되고 인장 등록 때 등록 신청 때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5번도 X고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좀 까탈스러운 문장만 잘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나중에 새로운 진도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이제 잘 정리를 마지막으로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한 두세 번은 꼭 봐야 됩니다. 각 세 번 정도는 딱 봐야 어느 정도 약간 감이 잡힙니다. 자, 첫 번째 봤을 때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거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에 봤을 때 선생님이 봐도 뭔 문제 나왔나 처음 보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러니까 이거 꼭 전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저렇게 꼭 여러 문장 냅니다. 여기다 옳은 거 해서 많이 냈었는데 그냥 틀린 거래요. 그럼 쭉 내려와서 한번 4번 저 포상금. 유사명칭인데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포상금 문제를 따로 안 내갖고 저렇게 냈었습니다. 한번 3번 볼까요? 무고무 양도라 그랬었는데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중개사물에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하면은 아무나 신고하면 교도소 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안 돼요. 안 합니다. 무등록 그다음에 거지 그리고 자격증 등록증 양도돼요. 그 셋만 그래서 이제 무고무 양도라고 했습니다. 그 셋만 여기는 포상금이 나오지 안 나와요. 뭐 금쟁이 이중등록, 이중소송 죄도 안 나옵니다. 저런 문제가 바로 나왔었다. 68회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이전도 매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흘.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요? 1번은 열흘 이내 정확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분사무소. 근데 우리 분사무소는 맨날 분사무소 그랬었는데, 아니, 이전 후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맞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완전 따로 국밥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죠? 근데 3번 보실까요? 지금 분사무소를 좀 신경 써봐야 됩니다. 이런 분사무소 어디 가나 속색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이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오면 저기 앞에 분사무소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저것들이 꼭 문장 길게 써갖고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등록증을, 분사무소가 등록증이 있나?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죠? 신고필적. 이건 정말 너무 심하죠. 이건 정말 내놓고 그냥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소리는 다름없습니다. 다 빼버리면 금방 보였습니다. 분사무소가 무슨 등록증이 있대요?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 있는 거지. 거기다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도 이런 것도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아주 떨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해놨습니다.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이다. 다른 문장 다 맞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 어째도 답이 없대 해가지고 여러 번 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잘 안 보인다고요. 그게입니다. 오른쪽에 16번 해볼까요?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인데 옳은 거. 요 문제도 약간 괜찮았었고요. 먼저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일반인데 아니다. 서식 자체도 사용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다음 두 번째 2번 볼까요? 중개일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약을 다수의, 지금 일반인데 다수의 기업공사한테 저기 다른 기업한테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체결할 수 있는데 여기 체결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하죠. 다른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 여기다 없다고 했으면 이상했을 건데 맞아요. 근데 세 번째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소면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전속이 그렇죠. 입니다.
뭐 옆집도 갈 건데 뭔 서면으로 해야 되냐고입니다. 안 써줘도 괜찮고 쓰고 쓰레기통이나 꼬린시켜도 괜찮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4번 요거 보실까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렇게 안 냈었는데 중개율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제일 마지막에 준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항에 기재를 요청할 수, 근데 없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 그죠? 4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또 없다고 저러나. 문장 해석이 약간 까탈스러웠을 겁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입니다. 그리고 자, 5번 해볼까요? 자, 일반인데 정보를 공개를 저렇게 해야 되나요? 개업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전속 아닌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다가 부동산 중개사물에 대한 바로 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근데 일반인데 공개해야 된다? 아니다. 전속일 때나 공개를 해야 되겠죠. 일반인 때는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그입니다. 16번도 나머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그냥 17번은 그냥 너무 그냥 휴업을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될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먼저 6개월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휴업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법 맞았고요. 자, 그리고 변경, 기간 변경도 신고하잖아요. 그 다음에 폐업도 신고하잖아요. 서식 4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재개, 당연히 신고해야 됩니다. 그냥 4개 모두 다 그냥 신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무죄 내기 싫었나 봐. 라고 17번째는 모두 정답. 꼭 모두 정답이 몇 개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8번째는 이제 여기는 사무소 명칭, 요 명칭도 괜찮아 보여. 설명조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나 먼저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 또는 명칭을,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은 1년이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죠? 맞아. 아닌. 그죠? 그리고 여기도 사이비들 유사 명칭은 1학년 일반이 맞아요. 근데 여기다 유사 요걸 살짝 뺐지만 맞아요. 1학년 일반이 맞아요. 그럼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 아닌 자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자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철거한 경우에, 그런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가 없대요.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철거 명할 수 당연히 있죠. 일반인들이 막 쓰는데 가만 놔두고서요. 여기는 명령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꼭 이런 겁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아주 어디 가나 속색이고 간판도 속색인다고 했습니다.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는 분사무소인데 거기 분사무소 누구 있을 건데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대표자 아니죠. 누구요? 책임자. 뭐 저런 소리 맨날 합니다. 책임자가 따로 있는데 무슨 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냐고. 그래서 이제 3번도 틀렸고, 자, 이런 문제가 꼭 나올 거니까 하다 분사무소 꼭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나오면 긴장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개업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근데 있다. 의무가 없다. 정말 이런 문제 앞으로 계속 나올.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설치할 의무 오히려 없다. 근데 설치하게 되면 설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름 써라. 그 다음에 문자 써라. 그리고 이름을 잘 보여라. 이런 소리를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정말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4번도 틀렸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개업공사가 사무소 명칭에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근데 이런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대요. 이제 제재 갖고 또 그러죠. 자, 등록 취소에 안 나와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없어요. 여기입니다. 자,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등록 취소를 하겠냐고. 3년 동안 영업 못하게 돈 내라. 별표가 50이라서 좀 세서 그렇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지 등록 취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저렇게 제재 갖고 시비 걸면 어렵다. 그래서 18번째 문제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속중개계약, 요건 이제 요때는 좀 쉬웠었고요. 전속중개계약인데 설명 중에서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여기에 뭐 3개월도 2번 정확하게 맞았네요. 근데 4번에 보실까요? 자, 여기도 이제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을은, 우리 개업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후 2주 이내에, 2주를 하고 있습니다. X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잘 맞았습니다. 일간신문에 지금 다 빼버릴까요? 2주 만에 공개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2주마다는 다른 걸 건데, 그입니다. 자, 일간신문에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 얼마 만에? 7일, 일주일이었습니다. 2주는 상황 통보. 자,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지 상황을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자, 4번 틀렸다. 저러다가 등록 취소까지 당하게 생겼다. 4번이 틀렸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이제 경매가 먼저 나왔습니다. 경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설명을 줘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2번 그냥 너무 간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 문장도 조금 몇 번씩 내보다가 요즘 안 냈지만 요것도 몇 번 내봤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경매 개시 결정을 했던 부동산에 관하여, 그러니까 경매를 시작하는 것을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 신청이 있으면 또 다른 경매 신청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중 경매, 중복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A 사건에 대해서 경매, B가 또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근데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를 해야 된대요. 아닙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둘 다. 중복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진행돼요. 자, 여기서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뒤에 걸 왜 각하를 하겠냐고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좀 생소는 좀 하실 건데, 뒤에 것도 같이 진행돼서, 자, 경매가 두 번 들어오면 중복 경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경매, 중복 경매, 둘 다 경매가 진행돼요.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1번은 요건 이제 어렵지 않게 나왔었고요. 다음 중에서 개업한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여기서 이제 모두, 자, 이건 아주 간단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상호를 사용해서, 이게 양도였죠. 등록증이네, 상호인 거 보니까 사용해서 하게 하는 거, 이거 양도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니은번에 대여하는 건 가능하죠, 그입니다. 근데, 자, 디귿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물을 보조. 여기 소속공사가 보조 못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업번하고 니은번은 가능한데, 그 다음에 디귿번은 안 되겠다. 답은 그냥 3번이었었다. 이건 어렵지 않게 그냥 문제 좀 쉽게 나왔습니다. 21번 참고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시까. 뒤에 이제 22번 이제 매수 신청 꼭 이렇게 경매 하나,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하나, 매년 그래요. 매수 신청 대리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2번 쭉 와도 괜찮고 3번도, 그 다음에 4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까 중개업을 우리 교재도 소개되어 있었는데 중개업을 휴업을 했을 때 지방법원의 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근데 중개업을 휴업했다고 등록을 취소해야 될까요? 아니요, 업무정지를, 여기 이제 절대적도 있긴 했는데 업무정지 내는 거지 등록 취소는 말이 안 되겠죠. 잠시 휴업을 했는데 무슨 등록 취소를 하냐고. 제재 성격도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4번. 저런 거 거의 안 냈었는데 저런 걸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도 정책심의위원회 저렇게 28대 냈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작년에 안 냈었습니다. 소관상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격 취득. 그 다음에 중개업 잘 되라, 중개업 육석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거 위주로 갔었습니다. 자, 2번처럼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인가는 국장이 받는 거지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공부하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금방 알게 돼.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다. 국장의 인가다. 라고 협회, 우리 단체니까 협회는 알 거예요. 해서 냈던 것 같습니다. 2번. 연호의 발언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아주 생소했었습니다. 자, 먼저 연수교육 500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휴업 100만원, 별표 20이라는 휴업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3번, 4번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등록증 반납 7일 만에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전. 열흘 만에 신고 안 하면 바로 이제 여기도 과태료. 근데 5번을 잘 보시가요. 요놈이 유사한 게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5번에 보시면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개업공사가 광고를 제대로 안 했으면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아닌 자가 개업도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그러면 1학년 일반에 금쟁이 표시가 있잖아요. 위하여. 그리고 중개사업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던 사람, 이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태료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광고로 표시 안 하면 그때는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많지만 개업도 아닌 자가 중개업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면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번. 5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이렇게 자격정지 같은 것도 요즘은 한 문제씩을 자주 내고 있습니다. 자격. 그럼 이제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7개가 바로 자격정지.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대요. 근데 대여가 자격정지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양도돼요. 부정양도 그랬구만요. 이거 취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하고 꼭 자격정지를 비교해서 자주 내요. 자격 취소 4개, 자격정지 7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정한, 또 부정 얘기 나왔네. 컨닝으로 합격했는데 자격정지 내리고 말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주게 되다.
요것도 자격취소적입니다. 그 다음에 소인할 때 여기 손해, 소속공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꼭 오두시만 되면 밥 먹고 없어진다는 이중소속, 옆집 가서 근무, 소속공인주사가 된 경우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금쟁이를 매매하면 초과 판단을 풀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 지금 두 개씩 묶여 있는데 디귿하고 니을입니다. 디귿 니을. 요 디귿 니을이 바로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은 자격 취소고 저건 자격 취소 있는 거지. 그리고 자격 정지는 없습니다. 디귿 니을 요 두 개가 바로 자격 정지. 조금 내용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게입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1학년 일반 나왔죠. 자 1학년 일반인데 이제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유사사무소 이런 것들 쭉 써놓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여기다도 유사를 빼버렸죠. 유사명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중으로 사무소 보죠. 사무소, 여기 기억니은도 1학년 맞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거주모 사업자, 이런 놈들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아니한, 다르게, 차별. 요겁니다. 개업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맞잖아요.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망에다가 공개했던 양측이 거래정보 사업자 딱 기억력 디귿은 들어가요. 근데 직접 거래, 정서를 직접 쌍방 몇 학년이더라? 3학년 꼭 금쟁이가 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니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억니은 디귿 3번처럼 기억니은 디귿 해서 요 세 개가 바로 1학년 일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토지거래관은 정말 괜찮았고 작년도 문제는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저 5일을 꼭 빼는지 아니면 7일이라고 바꾸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가 나올 거니까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충격을 좀 많이 주니까 2년이나 징역을 받으니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경매는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요거 뭐 15일 동안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오는데 매각길에서 매각결정기는 거기서 이제 뭐 허가나 농지증 같은 거 있으면 내야 될 건데 7일 만에 어떻게 내냐고 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말 맞습니다. 경매는 허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 속일 수가 없어요. 낙찰 금액이랑은 더 내니까. 그냥 여기는 믿고 가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니은번도 맞았고요. 그리고 2년, 그리고 4년, 5년. 아마 올해도 또 나올 건데 잘 보셔야 된다. 자기 집 지으려고, 아니면 편익시설, 복지시설, 뭐 협의양도 이런 것들 2년. 뭐 사업을 한다네 4년, 현상보정 5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실무에서 바로 설명해야 되니까 디귿번 볼까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2년짜리가 딱 4개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자 그런 외에는 출입으로부터 2년간 2년이 맞았습니다. 거주용 맞아요. 2년 맞아요. 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죠? 이용을 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란히 맞았습니다. 근데 1번 보시니까 다 맞으면 5번이 답일 거고 그입니다. 1번 보실까요?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해서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새로 이제 명령을 이행을 했대요. 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전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저렇게 징수 안 하겠냐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맡겼죠. 이제 3년부터 말을 듣네. 그러면 3년째는 안 때릴 거고 그럼 1, 2년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 볼까요? 그럼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서는 안 된대요. 이게 뭐 말이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징수하겠죠. 그죠? 2년분은 그대로 징수합니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도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지,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고는 아예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법정도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 그럼 5번이 답이 아니라 바로 4번이야. 여기서 이제 3번. 3번이 바로 답이다. 니를 하나 빼라고 합니다. 경리연, 디귿. 그 세 개가 맞았다. 토지거래관은 전 문제가 아주 제일 괜찮았습니다. 하다 올해도 유사하게 나올 거야. 기억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지도감독은 또 여기는 좀 많이 어렵게 나왔는데, 자, 옆에는 이제 쉬운 것 같은데,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격증 얘기 나오죠. 정말 저 얘기 계속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교부는 세종시장이면 사무소는 저기 대전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시도지사가 다르면, 근데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번에 왜 등장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냥 이것도 사무소인가 교부가 그랬으면 더 헷갈렸는데 그냥 국장이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뭔 국장이요? 교부가. 교부해준 시도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그래야 맞아요. 이건 너무 엉뚱했다. 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업공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 정지의 기간은 3개월이다. 좀 맞습니다. 인장 같은 것은 3개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같은 것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작년도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시도지사가 가중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경우에 그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소리 자꾸 냅니다. 6개월, 업무정지도 6개월이 최대고, 업무정지도 6개월이 최대고, 6개월 넘어갈 수 없어요. 뭔 있대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재 갖고 12걸죠. 등록관청은 개업공사가 이동이 이용했던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근데 취소해야 한다. 이게 절대적입니까? 아니요. 겸임독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 치사할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입니다. 문장이 좀 잘라져 버렸나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2년 그랬나 봐요. 저기 아래 5번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자 편집이 좀 잘못, 2년이 경과하면은 처분할 수 없다 그랬나 보다. 2년이. 자, 2년이. 근데 2년이 아니라 3년이. 해설을 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년이 경과하면은 여기는 처분할 수 없다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는 3년이라고 하죠. 발생은 3년. 자, 우리 설명 들었을 때 이거는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항상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은 그냥 답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그리고 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서 일본 지문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의 계약을 체결해서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는 거구나. 내국인처럼. 근데 외국인 취득으로 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부동산, 여기 이제 외국인 취득인데, 자, 부동산 취득 신고를 거래신고하고 취득신고가 다릅니다. 그럼 외국인이 하는 겁니다. 취득신고를 또 해야 된다. 아니다. 무슨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된다. 앞에 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취득신고는 안 해도 된다. 요 일본 지문 다시 꼭 자주 나오니까요. 정말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취득신고 안 해도 돼. 부동산 거래신고면 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언제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30번에 보증 설정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도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자 2번 쪽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여기 이제 30일이네. 저거 30이라고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보증 설정금,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때는 갑자기 30일. 아닐 건데 넉넉하게 시간 줘도 30일은 아닐 건데 더블로 무슨 숫자가 커졌네.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에서는 작년에도 또 요거 유사하게 또 냈었다는 겁니다.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 얼마만 해요? 15일 15일이 맞습니다. 30일이라고 속였다. 무슨 간판철거를 30일이라고 하지 않나. 집 나간 며느리 30일이라고 하지 않나. 자꾸 30일 나옵니다. 거리정보 사업자 30일 만에 지정서 말고는 30일 거의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자, 2번 연홈이 틀렸다. 여기입니다. 그럼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도 이제 거래계약서는 간단합니다. 거래계약서. 정말 저거 치사하게 또는인가 아니면 미신가. 그래서 이제 31번에 3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요거 신경 쓰고 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그냥 시험장에서 봤으면 요것도 정말 보이겠냐고. 공동중개의 경우에 갑과 공동중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참여했던 개업공사 모두 여기입니다.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정말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이지 뭔 또는이냐고. 말이 안 되지. 요 소리였습니다. 그거 한마디가 딱 틀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바로 31번. 그리고 32번. 이런 건 정말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인데 설명 줘서 옳은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먼저 기업본에 보시면요.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공사에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근접성 다 들어가죠. 설명에 들어간다. 뭐 당연하죠. 기본에 있고 설명해야 됩니다.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중개대상 확인 설명에 4번을 보존해야 될까요? 5년이래요. 5년이 아니라 3년. 자, 이런 거 이제 금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엉뚱하고요. 니은번 들어가면 안 돼. 1번이나 3번이나 5번이나 틀렸구만. 2번, 4번 중에서 답이구만. 그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에 이제 당해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공사가 있으면 중개행위를 했대요.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사와
이렇게 및 그러라고 소속 공유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죠? 맞죠? 입니다. 뒷부분 들어가야 되겠네. 답은 벌써 나온 것 같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유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소속 공유주사의 맞잖아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거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7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여기서 이제 기업번하고 디귿번하고 니을번. 그래서 니은번 하나만 빼서 저 5년만 틀렸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맞아.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교육은 저렇게 한 문제가 꼭 반드시 나오고요. 교육. 근데 요 당시도 이제 교육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교육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2번 보실까요? 저기 뒤에 공고한 후. 관보에다가 공고를 한 후에다가 대상자한테 통보한다. 누구 보라고 관보에다가 통보한대요. 공고하고 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연수교육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내 실시할 경우에 그 교육의 일시나 장소 등을 여기입니다. 관보에다가 공고한 후. 자, 이것도 좀 치사하잖아요. 관보에다가 공고하겠냐고입니다. 공고한 후에 대상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지금 여기가 틀렸다고, 이 문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공고는 빠져야 되고요. 그냥 그 일시 장소를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거지 공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 누구 보라고 정말 공고하겠냐고요? 관보에다가 왜 공고할까요? 그런 소리가 없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번이 틀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뭐 34번은 그냥 너무 간단하죠. 아까도 한번 봤었던 거 쭉. 여기서 틀린 건데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 아파트 제외한다는 거 맞았습니다. 근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저기 내부, 외부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사. 근데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래요. 세부사항 이해, 세부사항이 들어갑니다. 이다지 왜 또 아니냐고. 그럼 거기 보세요. 내부, 외부. 그리고 자, 아래 보시면 소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사항이지 왜 안 들어가? 자, 답은 그냥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답은 5번이네. 34번은 5번.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35번의 중개보수는 좀 괜찮았습니다. 중개보수. 설명 중에서 옳은 거. 한번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와 중개를 간의 약정이 없으면 보수의 지급 시기는 자꾸 내고 있습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자, 거래계약 체결된 날이면은 여기 이제 거래계약 체결된 날이 10% 받은 날입니다. 아닙니다. 잔금때라고 합니다. 잔금때. 거래대금이 지급이 완료됐을 때입니다. 완료됐을 때라고 해야 됩니다. 다 끝나갖고 보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자, 거래계약 체결은 10%인데 10%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잔금때라고 해야 됩니다. 1번 같은 것도 꼭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공인주사 법령에서 그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에서만 무효다. 맞죠? 100만 원 받을 거 200을 받았다. 100만. 초과한 100만 원만 무효지 나머지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이 그냥 무난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주택외입니다. 주택외. 자, 주택외의 중개보수의 한도가 시도조례입니까? 주택외가? 주택의 그래야죠. 주택의. 주택외에는 0.9% 내에서 협의입니다. 주택과 주택외 딱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누가 보장이 되겠냐고 실비가, 근데 소유들에도 보수 외에 예외에 실비를 받을 수도 없대요. 아닙니다. 취득 쪽에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쪽에다가.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요. 확인은 이전 쪽에다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보장은, 그죠? 매수인이 보장받으니까 매수인 쪽에다가. 라고 해서 4번 동등하고, 그리고 저 5번 아마 어디도 나와 있을 건데 주택의 소재지하고 자, 중개사물의 소재지하고 이제 나중에 자, 시군구 자, 거기 다르면은 중개사무소가 다르면 어디니 꼭 물어볼 겁니다. 5번 해보실까요? 주택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그러니까 주택은 저기 서울에 있고 중개사무소 여기 세종시에 있고 중개사무소가 다르면 개업공사는 근데 중개대상물이래요. 물건 따라다니면 골치 아플 건데 중개사물의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꼭 이런 소리 합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우리 분사무소까지도 중개사무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사무소 따라가. 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X. 답은 2번. 답은 2번. 요것만. 1번도 약간 헷갈려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36번에 이렇게 이제 이전에는 꼭 중개보수 계산 문제 하나, 내용 문제 하나. 근데 요즘은 딱 내용 문제만 막 2개씩 나옵니다. 또 여기도 중개보수 내용이죠. 틀린 거. 자, 1번. 저것도 마이너스 오고요. 자, 분양권.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분양권 전매했을 때는 중간에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받아야 돼. 그입니다. 자, 1번 문장 보실까요? 정말 맞는지 볼까요? 중도금의 일부만. 그럼 잔금도 있고 그것도 중도금도 또 일부만 받았대요. 중도금도 1차, 2차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 납부돼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할 경우에. 근데 중개보수가 총이면 잔금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은 엄청 커졌거든요. 합산한 금액을 거리 금액으로 해서 계산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금액이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그리고 일부까지만 보태고 프리미엄 보태고 그리고 계산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엉뚱해.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평범하게 쭉 보면은 나오고 하여튼 중개보수 2개. 중개보수 2개가 나온다. 올해는 이제 내용 하나 나오고, 그다음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오고, 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7번으로 와도 괜찮고, 이제 161페이지입니다. 자, 금쟁이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뭐 1번, 2번, 3번까지 쭉 어렵지 않고요. 근데 4번 너무 엉뚱했죠.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여기 법인이 아닌 거는 뭐 의미 없습니다. 근데 중개대상물의 건축자재, 그러니까 건축자재를 빼버리고 중개대상물의 매매에 그랬으면 맞았을 건데 건축자재의 뭐 벽돌 같은 거 건축자재 매매를 어부라는 거 이게 금쟁입니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지 뭐 건축자재의 매매업은 아예 여기는 금쟁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냥 너무 이상해 꼭입니다. 4번이었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38번도 요 부동산 거래신 거는 요거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39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39번. 여기도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 작성, 신고 내용과 같은 게 자주 나옵니다. 권리전 나왔죠. 권리관계 나왔죠.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자, 거래대상인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자. 근데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이걸 신고서 기재사항으로 할까요? 시장님 이걸 알고 싶어 하실까요?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자네 거래계약서에 기재 안 한다 에서도 봤는데 이놈이 자꾸 속색인다는 겁니다. 이용자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아닙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아래 보면 나올 건데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확인 설명에서 하고 끝납니다. 거래계약서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님 무슨 거래규제나 이용자를 신고서 기재사항으로 왜 받고 싶어 하십니까? 아예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뭐 이런 것도 이제 무장 바꿔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나가 더 나왔는데 신고 여기도 설명인데 틀린 거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실까요? 자, 이건 이제 요 문제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신고 관청은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돈 자료 내는 거, 돈 외 자료 내는 것은 과태료 가중 감경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과태료 아예 부과시킵니다. 이렇게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무슨 거짓하고 관련돼야 됩니다.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감경 안 할 건데 과태료 감경을 면제할 수 있다.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다. 아니요, 요건 면제가 안 됩니다. 뭐 거짓으로 뭐 조작하거나 그다음에 뭐 방조를 하거나 이상한 요구하거나 이런 쪽에서 바로 여기는 과태료 가중 감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5페이지에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거기 이제 그 내용들에서 이렇게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때 그런 거 자진 신고했을 때 여기는 감경 면제하지. 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돈 자료 안 내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감경 면제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거짓 얘기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만 바로 여기는 과태료 가중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꼭 문제 저렇게 한번 또 내볼 만합니다. 약간 어려워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29회 마지막 29회 때는 별로 그냥 크게 뭐 좋은 문제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문제가 우회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은 그냥 너무 간단하고요. 근데 2번. 자, 2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중개대상물. 이렇게 중개상물 꼭 이렇게 용어 하나 나오고, 중개상물 나오고, 그 다음에 모두 오는 것은 우리 교재는 저 뒤에 29회 때 문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해당되는 거, 첫 번째, 특정 동호수 꼭 저렇게 나오죠. 동호수에 대해서 수분양자로 선정이 됐대요.
그리고 장착 건축 때 아파트 앞에도 문장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분양권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거. 그럼 기업은 들어가야 되겠다. 님본 임목. 임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이제 받지는 않지만, 근데 명인 방법을 갖췄대요. 수목의 집단. 들어가죠. 임목하고 가딱입니다. 그리고 디귿번은 괜히 무슨 삼면이 어쩌고, 그 다음에 천막이 주벽이라고 할 수 있는 벽도 없고, 그냥 세차장 구조물 그것만 봐야 되는데, 문장만 길어져요.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번은 빼야 된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도 안 됩니까? 돼요.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고 했지. 그러면 디귿번 하나만 빼면 되겠다. 그입니다. 답은 4번이다. 여기 작년도 문제였었다는 겁니다. 올해도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뭐 등록도 반드시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간단하고. 근데 3번에 보실까요? 법인의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근데 법인의 임원인데 책임자가 될 수 있대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 안 되죠. 이중 소속이나 이런 거 안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냐고. 될 수, 여기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될 수 없다. 그럽니다. 임원사원은 다른 기업에 소속도 안 되고 임원사원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처럼 이런 결격사유 같은 것은 꼭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결격사유 박스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근데 첫 번째 피특정 후견인이 아주 생소했습니다. 근데 먼저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피성년하고 피한정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약간 어려웠습니다. 기업번호 안 들어가기입니다. 벌써 1번, 2번은 틀렸구나. 그 얘기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 고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님번에 선고유예가 또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선고유예. 선고 자체가 아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말고,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선고유예 자체가 결격사유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니은번도 빼야 돼. 자, 그러면, 그 뭐 3번이나 4번도 틀렸겠구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금고 이상, 맞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근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대요. 그럼 여기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등록 신청 안 돼. 디귿은 들어가야 돼. 그리고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서 그 자격이 취소됐는데 3년이 아직 경과가 되지 않았대요. 들어가겠죠. 3년이 경과돼야 결격사유에서 안 들어갈 거고, 디귿하고 니을 이 두 개가 바로 작년도에는 정답이었다. 일단 올해도 나올 거다.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5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조금 순서로 봤을 때 좀 빨리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작년도 문제는 의외로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69페이지 이제 4번 보실까요? 정말 작년도 문제는 별로 성의가 다 없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들어갑니다. 8개 있었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그 공공주택 특별법이 중요합니다. 주택 받잖아요. 매매하는 계약은.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래요. 신고 대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지금 2번에 거기 보시면 쭉 법, 공공주택 특별법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답은 저 3번 쪽으로 내려가서 가번. 여기서 이제 공급자로 선정된 지위. 자, 그러니까 8개 법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들어가요. 입니다. 거기도 신고 대상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여기도 틀린 거. 이것도 계속 냈었다가 작년에 또 냈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나? 오른발, 왼발.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2번에 거래 당사자가, 그리고 직접 거래 계약의 경우에 공동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는 거 맞았습니다. 근데 내는 게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낼 때는 어떻게 낸다고요? 1인이 한 사람이 가서 냅니다. 뭐 어떻게 공동으로 내냐고, 오른발 왼발 발을 맞춰서 가다가 찢어지고 또 쓰고 이런다고 했습니다. 공동으로 내는 게 아니라 1인이, 뭐 저런 건 별로 내용도 없는데 전 문제를 지금 몇 번씩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2번 좀 답을 그냥 쉽게 주려고 그랬나 봐. 그입니다. 그리고 7번에는 정말 너무 생소한 게 좀 나왔었고요. 운영 개선을 위해서 바로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박스에서, 근데 그 박스 4개 있는 거 모두, 자, 문장 읽어보면 그냥 뭐 업무 집행 방법 바꿔봐라. 그리고 뭐 돈 맡겨놓는 것도 바꿔봐라 하는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1번 불건전한 자산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적립금을 좀 쌓아라. 우리 은행 같은 게 뭐 BIS, 대손 충당금, 그럴 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박스에 있는 4개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괜히 그냥 걱정하게 하려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8번도 좀 이상했었고요. 먼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거래 계약. 근데 토지 거래 계약에서는 우리 개업이 거기 낄 자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만 가서 허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을 보면 2번 같은 것만 조금 신경 썼으면 개업이 거기에 왜 끼겠냐고. 정말 토지 거래 허가만큼은 대리도 안 되고요. 누가 가서 될 일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 가서 허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개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평범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었습니다. 또는 안 내겠지만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개업이 필요 없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외국인 취득도 뭐 반드시 나오고요. 근데 1번, 2번, 3번에 3개 숫자가 다 나오는데 그 3개 숫자가 정말 모두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요 3개 숫자 중에서 분명히 하나가 틀렸을 건데 다 맞았다는 겁니다. 증여 맞잖아요. 계약이니까 60일. 그 다음에 합병은 6개월 맞잖아. 계약 외니까. 거기다 계약 외라고도 알려줄 건데, 그리고 계속 보유 6개월 맞잖아요. 하여튼 계약은 60일, 그리고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6개월. 1번, 2번, 3번은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4번 볼까요? 그러니까 다른 놈에서 이제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저 뒤에 볼까요?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여기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근데 갑자기 군사문화 환경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관 아닌데요. 시장. 그러니까 그걸 살짝 바꿨습니다. 시장군수 군청장한테 허가 받는 거지, 뭐 국장한테 허가 받는데요. 거기가 틀렸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임자를 살짝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작년도 상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뒤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그전에는 지금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걸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뭐냐 여기입니다. 이것도 너무 쉬웠죠. 임차인은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대인 잘못하고 있는데 이행지주에 빠졌는데 신청과 관련해서 한 2, 3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대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너무 쉬웠습니다. 뭐 작년도 상가도 저렇게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쉽게 나왔고 그전에 문제가 괜찮았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겸업 나왔잖아요. 근데 겸업은 좀 괜찮았어요. 11번. 자, 겸업 저렇게 꼭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겸업 바로 6개. 그입니다. 자, 먼저 문장으로 꼭 봐야 되는데 저기 임대업이 이상하다. 그입니다. 자, 먼저 박스에서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주택의 임대 관리나 부동산에 잘 나갔다. 임대 관리는 맞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임대업은 안 되죠. 임대 관리라고 합니다.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놓는 임대를 업으로 하겠냐고요. 여기입니다. 기업번 임대업에서 틀렸다. 그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업번 들어가면 안 돼요. 1번, 3번은 벌써 틀렸어요. 이놈도 애매했는데. 두 번째, 니은번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에 관한 상담. 요건 들어갑니다.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개발업 그랬으면 이상했을 거다. 하여튼 세 글자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니은번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에 근데 잘 나가다가 용역에 제공이래요. 맨날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용역에 알선. 자, 이런 것도 꼭 다시 봐야 됩니다.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럽니다. 그럼 3번이나 저런 거 틀렸겠구나. 2번도 틀렸겠구나. 4번도 틀렸겠네. 답은 거의 벌써 나온 것 같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대조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으로 공매도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에 대해도 되고 그럽니다. 자, 니은번, 니을번, 미음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은 5번. 작년도 문제 겸업은 좀 괜찮았습니다. 올해도 나오긴 나올 건데 게임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인장등록도 좀 간단했고요. 인장등록. 자, 먼저 여기도 설명 중에서 자, 2번도 7일인데 정확하게 맞았죠. 근데 쭉 내려볼까요? 근데 여기도 예상됐었습니다. 법원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하는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등록. 분사무소 쪽에다가요? 아니요. 어디요? 주된 사무소. 자, 이건 예상이 됐었습니다. 맨날 안 나온다고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분사무소 말고 주된 사무소. 하여튼 인장 나와요. 크기라든지, 그리고 바뀌면은 며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올해만큼은 저 변경일로부터 열흘 이렇게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는 7일이 맞았구만. 그 정도 7일이 몇 번씩은 맞았네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은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될 사항. 자, 그럼 이제 협회에다 통보할 거 바로 6개. 뭐 등록을 처음 신청해서 받거나 등록증 교부하거나 신고불증 교부했을 때 협회가 알아야 되니까. 근데 1번, 2번 중에서 아주 애매한 게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등록증 교부 들어가겠죠. 등록증 교부 누가 중개업 시작한다. 협회가 알아야 돼. 알립니다. 근데 등록증을 재교부할 때도 알릴까요? 등록증 재교부 안 들어가요. 자, 2번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는 안 들어가. 그리고 휴업도 영업 안 한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종업원도 사고 치면 협회가 돈을 내주니까 고용신고도 알려줘요. 그리고 업무정지도 행정처분을 알려줍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요 2번이 바로 정답이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거 13번 좀 생소한 문제가 가끔씩 나오니까 그거였고요.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자, 14번에 자격 취소. 자, 이런 식으로 자격 취소도 꼭 저렇게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나와요. 작년도 문제는 어렵지 않는데 여기도 이제 7일 맞았고 5일도 맞았습니다. 3번, 4번은. 자, 그러면 5번에 보실까? 교부하고 사무소가 달라. 저런 문제가 꼭 답이 될 거라는 거. 이거 지금 계속 나온다고 앞에도 계속 봤잖아요. 볼까요?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가 다르면 교부는 세종시고 사무소는 저기 서울에 있고 이렇게 다르면 서로 다르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절차라고 했네. 청문을 교부가 안 돼요. 또 이상한 줄 알았네. 교부한 시도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 절차는 교부가 안 해. 누가 한다고요? 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저 교부는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5번이 그래서 틀렸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했고요. 그리고 15번에 이제 묘지 나왔죠. 저 묘지. 자, 묘지가 나왔고. 근데 한번 묘지에서 자,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2번까지는 쭉 봐도 괜찮고요. 근데 3번 보시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요게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었습니다. 시행에 따라, 여기서 이제 따라. 자, 시행에 이제 따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시행일 이전에 자, 분묘기준권은 전립 근거를 상실하고 자, 전립 근거를 상실하나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그 앞에 거, 자, 그 시행일 이전에 자, 설립된 그 분묘, 그거 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그 후에 된 것들은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어도 그 전에 묘지들은 다, 그러니까 2001년 전에 점유했던 묘지 20년 이상이면 다 성립해요. 이건 너무 엉뚱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왜 시행이 안 되겠냐고, 적용이 안 되겠냐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기득권도 있다 보니까 3번만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16번은 그냥 이전 나왔죠. 자,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이전 전인가 후인가? 뭐 이것도 이미 조심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까. 이전도 어렵지 않았고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근데 이전 전이 저렇게 하고 보낼까요? 이제 손 떼라고 할 건데 싸다가 보낸다는 송부 소리도 있었는데 근데 이전 전이래요. 이전 전에 행정관청이 행한다. 이전 전 아니죠. 이전 후가 합니다. 후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번지수 알면은 어렵지 않았었고 이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저렇게 그냥 쉽게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에 17번째 여기 이제 명칭. 요 명칭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명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냐.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근데 그 사무소에다가 어떻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어떻게 등록도 안 했는데 명칭을 사용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등록해야죠.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불칙. 자, 공인주산 개업공사가 법령에 따라 5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 근데 중개사업 등록증에 맞죠. 다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주사의 근데 성명을 표기할 건데 의무가 근데 없대요. 이거 너무 멍따죠. 성명을 표기할 의무 있습니다. 문자하고 성명. 자, 귀찮으니까 없다 그래놨습니다. 있는데 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부칙에 규정된 자격증 없는 사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잖아요. 저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답은 그냥 쉽게 3번 나왔고 다음에 4번에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했던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근데 법령에 관한 대집행은 명할 수가 없대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규정을 위반했는데 대집행할 수 없다고요. 사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엉뚱하고, 그다음에 5번에 이제 법인이 개업권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한해서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근데 잘 나가다가 성명을 또 표시할 의무가 없대요. 아닙니다. 문자고 성명은 표기를 해야 된다. 뒤에다 그냥 있다인데 없다 이렇게만 살짝 바꿨습니다. 뭐 나머지는 너무 엉뚱해서 답은 좀 3번으로 쉽게 나왔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18번째 휴업은 정말 괜찮았었고요. 휴업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해서 이제 휴업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그죠? 당연하죠. 3개월 정말 넘어갈 것 같으면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틀린 걸 고르래요. 틀린 것을. 그러면 기업번호는 옳았으니까 쟤는 고르면 안 돼. 그입니다. 두 번째 넘어볼까요?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맞죠? 요양, 아프면 봐줄게 해서 그 정도가 아니면 6개월을 정말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악용하니까. 자, 니은번도 맞았습니다. 그럼 기업번, 니은번 들어간 놈들 틀렸네. 막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틀린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 볼까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가 근데 없다. 분사무소 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엉뚱하고 게입니다. 분사무소는 휴업할 수 있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디귿번 정말 틀렸죠. 지금 틀린 걸 고르라는 겁니다. 틀렸다.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여기 보실까요? 휴업 개시 후 그리고 휴업 종료 전에 이게 지금 맞을까요? 그냥 사전인데 너무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자, 개시 후 그리고 종료 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사전에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는 휴업 개시 전에, 이제 업무 개시 여기는 먼저 신고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는 변경신고서, 근데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까? 휴업신고 때 이미 냈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미음번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디귿, 니을, 미음 요 세 개가 나란히 이상했습니다. 위에 두 개는 맞았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19번도 주택임대차도 작년도 좀 그냥 간단하게 답 나왔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문제는 별로 성의 없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인데 틀린 거. 그냥 3번 쪽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도 그냥 너무 간단했었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그럼 저기 주민센터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근데 요청할 수가, 여기 이제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임차인의 동의를,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라 임대인이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치사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좀 치사하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항에 저 보시면 굵게 써놨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임차인이라고 안 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저렇게 약간 이상했었고요.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여기 이제 금쟁이. 자, 20번도 약간 좀 괜찮게 했는데 답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 갑에, 소속공사 의리,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사물의 거래사항에 관하여 여기 이제 제재 형벌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이 뭐더라? 판단을 걸치는 거. 병에 판단을 걸쳐놨습니다. 형벌도 지금 물어보잖아요. 몇 학년? 1학년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산상에 손을 입혔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여기 이제 금쟁이 했으니까 1번 의뢰. 소속입니다. 의뢰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금쟁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잖아요. 여기다 3학년 3반 그러면 틀리고 매매하면 초과 판단이니까 맞고, 이런 문제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이 사고 치면 사장님이 등록 취소 대신 당한다. 볼까요? 등록 관청은 여기다 하이한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갑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자, 등록 취소, 우리 개업은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답은 그냥 너무 간단했었고요. 의리, 그리고 징역이나 벌금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갑은, 우리 사장님은 위반행위를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벌금형을 받는데요.
벌금요? 받지 않아요. 자, 이건 너무 간단했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은 벌금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벌금을 받는데요.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고소리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4번 요놈 이상의 쪽입니다. 그리고 병은 가반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민사책임, 연대책임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케이스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 냈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1번은 이제 매수 신청 대리 꼭 이렇게 매년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3번은 그냥 너무 간단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해서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되면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가압은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가 여기 이제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여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입니다. 여기 이제 폐업신고라 해서 폐업신고를 해서 등록이 취소가 됐으니까 제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앞쪽 있잖아요. 그냥 폐업신고해서 등록이 취소됐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여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제재였으면 못하겠지만 그냥 폐업했으니까 거기는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확인 설명이었는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여기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볼까요? 4번. 갑은 그다음 중개의뢰인의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불응했을 때 그 사실을 중개사물 확인 설명에서 근데 불응했는데 기재할 의무가 없대요. 자, 기재할 의무가 있다.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자료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함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왜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22번 같은 것은 난이도가 그냥 아주 쉬웠어요. 여기입니다. 주는 문제였구나.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 많이 신경 쓸 건 아닌 문제가 바로 22번.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문제도 조금 괜찮은 거 한번 간단하게 몇 개만 또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3번. 자, 23번 문제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쪽에서는 중개보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개보수 작년도에도 딱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럼 쪼가 오셔가지고 또 5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무소가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거 꼭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물이 어쩌고. 그러면 어디요? 한번 5번 볼까요? 이게 출제 1순위로 맨날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역입니다. 그럼 주택소재 저기 또 서울에 중개사무소가 여기 세종시.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주택소재지 관할, 주택을 따라간대요. 아니죠.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 받는다. 자, 주택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다. 자, 일단 물건 따라다니면 골치 아프다고 했구만. 그입니다. 23번에 5번. 뭐 저기가 이제 답이었었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서 24번 보실까요? 자, 요건 약간 작년도 문제는 약간 응용했습니다. 하여튼 주거용,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 대상 권리를 자, 오늘 봤었는데 그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인데 여기는 옳은 거. 여기는 비주거용이었습니다. 비주거용인데 옳은 거. 자, 비주거용이라는 또 함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기업봉 보실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근데 감지기가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이건 좀 치사했습니다.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근데 비주거용에 감지기가 있을까요? 근데 감지기 없습니다. 작년도 문제도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주거용에만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옳지 않습니다. 감지기는 주거용에만 있다. 얘는 소방, 소화전, 비상벨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치사했습니다. 기업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니은번에 내진은 들어가요. 뭐 주거용, 비주거용,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여기다 아마 세부 그러면 이제 틀린 소리인데 기본 확인사항이다. 맞아요. 자, 기본 확인사항에 가면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디귿번에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 중에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죠? 맞죠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세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봤었지만 기본에 뭐가 하나 없고 세부에 뭐가 하나 있고 근데 환경 조건은 그러니까 지금 비주거용에 환경 조건이 있겠냐고. 저 비주거용을 안 봤으면 여러 가지로 헷갈렸습니다.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근데 비주거용에 환경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비선호하고 환경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치사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아주 문제가 어렵지 않았었는데 비주거용 여기 단서 때문에 기업번하고 니은번 안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답은 이제 오히려 3번이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25번에 중개보수가 또 나왔습니다. 중개보수. 근데 5번 여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쭉 내려볼까요? 자, 먼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맞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근데 임대차라고 있습니다. 임대차. 근데 임대차가 0.5입니까? 그럼 매매 교환은 0.6이겠네요? 아니요. 0.4였습니다. 0.4. 이거 살짝 바꿔놨습니다. 매매 교환이 0.5고 그다음에 임대차는 0.4고. 그러니까 이거 매매율을 지금 써놨다는 겁니다. 5번이 틀렸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렵진 않았었고 요율만 제대로 알았으면.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교육. 자, 교육 문제 작년도에 나왔던 거 조금 괜찮았습니다. 자, 26번에서 이제 교육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그 얘기입니다. 먼저 기업번에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요건 이제 문장 잘 볼까요?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자, 교육을 받는 게 등록 기준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제 사무소, 여기서, 실무교육 받는 것은 교육을 받으라고 먼저 했었죠. 사무소 얻어라. 교육 받아라. 근데 문장 돌려놨는데, 맞죠? 등록 기준을 보면 교육 받아라.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해요. 정말 맞습니다. 등록 기준에 들어간다. 안 그러면 등록 신청을 못한다. 사무소더라, 교육받아라, 자격증 있어라, 결격사유 없어라, 이런 것들은 등록 기준이 맞다는 겁니다. 문장을 좀 돌려놨습니다. 기업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입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1년 안 넘었습니다. 소속 공인사로 고용 신고하려면 실무교육은 받아야, 근데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업무 다 아는 데입니다. 니은번은 들어가면 안 돼. 그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볼까요? 연수교육 시간이 왜 저렇게 또 길대요? 연수교육 시간이 28에서 32. 실무 12에서 16입니다. 이틀이니까. 그입니다. 니은번,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입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리고 자, 여기서 받지 않으면 500. 맞잖아요. 연수교육은 500이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을 요 두 개가 바로 맞았다라고 작년도 문제도 좀 괜찮았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7번은 너무 간단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중개계약인데 틀린 거. 자, 이건 간단했었죠. 자, 1번 볼까요?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가 임대차인데, 근데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임대차가 공시지가 공개합니까?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자,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게임이다. 매매하고 교환만 공개를 해야죠. 고슬이었습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자, 28번의 보증 설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문장 해석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자, 보실까요? 보증 설정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 등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소속도 아니고 개업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제3자인데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근데 그 제3자는 우리 개업도 아니고 소속도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3자는 이 법으로 근데 그 제3자가 왜 공인중개사법으로 무슨 손해배상 책임을 진대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고 전혀 아닌 사람이 사고 쳤다. 공인중개사법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약간 유사하게 냈었는데 1번은 너무 황당해. 얘기입니다. 책임 없어. 공인중개사법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법으로 책임져야 돼. 얘기입니다. 작년도 문제 경매는 약간 어려웠습니다. 한번 29번 신경 써볼까요? 경매에 관한 설명인데 경매 문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차순위 매수 신고 요즘은 막 계산해봐라 자주 나오네요. 먼저 기업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맞기는 맞았고요. 근데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그리고 근데 여기서 잘 보실게 넘지 않았을 때만 넘었을 때 아닐까요? 넘지 않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을 살짝 바꿔놨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문장 치사했습니다. 넘었을 때 넘어야 됩니다. 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기는 금액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그 금액을 넘었을 때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문장을 살짝 바꾸세요. 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합니다. 넘었을 때 할 수 있어요. 게임입니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매각 허가 결정이 바로 이제 확정돼서 매각대금 지급 기한 통보를 받으면 이제 돈 내라는 소리입니다.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자, 기일인가 기한인가? 기한 맞습니다.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야 된다. 근데 정전의 시험 문제는 기일까지 해놓고 왜 틀렸느냐. 그렇게도 내봤답니다. 요번에는 맞았어. 기한은 맞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니은번에 이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내놓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그리고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근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아닙니다. 그냥 매각대금 다 내면, 매각대금을 다 내면 거기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저 뒤에 문장 이상합니다. 등기를 촉탁한 매각, 이렇게 촉탁을 했던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그때 취득한다. 그게 아니라 돈 내면 취득한다. 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이제 매각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저당권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소멸해. 후순위가 경매 신청을 하건 선순위가 하건 모두 소멸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니은번 하나밖에 안 맞았습니다. 자, 문장은 조금 좀 경매 문제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30번에 금쟁이 저렇게 한 문제가 꼭 나올 건데 금쟁이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4번 쪽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 간단했었고요. 개업공사가 중개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데 효력 규정이다. 효력이 아니라 단속 규정입니다. 꼭 이런 것도 민법에 나와야 될 문제를 여기다 내놓으니까 헷갈렸습니다. 효력 규정 말고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31번도 이제 거리계약서 저거 꼭 저렇게 하나가 나오잖아요. 거리계약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2번 너무 쉬웠어요. 작년도.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대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문제 진짜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서식 없다. 거리계약서는. 서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어. 돈 있다고. 그러면서 봤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자, 32번에 이제, 여기도 이제 법정 한도를 이렇게 초과하는, 케이스 문제 유사하게 내봤죠, 갑은. 자, 중견모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수령했습니다. 갑의 행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런 문제도 아주 좀 괜찮았었습니다. 자, 먼저, 등록관청은 갑한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여기는 행정처분에서 등록 취소할 수 있으니까 상각. 업무정지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틀릴 것 같으니 맞아요. 업무정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2번 이제 본론적인 제재죠.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야한다 그러면 S를 넣었는데 맞죠. 금쟁이 맞잖아요. 웬만하면 하니까. 그리고 1년 이하 초과니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도 자꾸 내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는 유효라는 겁니다. 그 내에서만 무효이다. 맞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쟁이이다. 자, 부도처리가 나도 그냥 금쟁인데 뭐 반환했다고 금쟁이가 아닐까요? 답은 그냥 쉬웠다입니다. 답은 5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격정지가 또 남았죠. 자격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뭐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근데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2번 근데 국토교통부를 영에서 정한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지금 소속인데 소속이 무슨 전속중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까? 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다. 이건 아예 개업공사의 업무정지지 소속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이런 것들 의외로 답이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2번은 업무정지 자격정지와 관련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몇 개만 좀 남았습니다. 자, 뒤에 이제 바로 옆에 34번은 요건 이제, 자, 요런 것들 이제 꼭 저렇게 가로를 여러 개 주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 유효기간 몇 개월이래요? 저 3개월. 자, 기억에다 3개월 이렇게 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그 지정을, 거래정보사업장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자, 얼마 이내에, 그리고, 자, 운영규정을 정해서, 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도 3월. 그러니까 3월이 나란히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벌써 답은, 자,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이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계속 나오잖아요.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며칠 이내? 15일. 자, 15일 계속 나옵니다. 15일. 뭐, 디귿도 똑같이 15일이니까 여기도, 자, 답은 금방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니를 보면 답이 나오겠다. 니를 보면 볼까요?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 얼마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 저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은 없습니다. 2분의 1 안에서. 그리고 6개월은 초과할 수 있다, 없다.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 답은 벌써 나왔죠. 2번 말고 1번. 1번이 바로 정답. 그입니다. 그 다음에 1학년 1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또 3학년을 찾으래. 그러면 4번 볼까요? 금방 증서 보이죠? 바로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는 거 얼마다? 3학년 증서를. 답은 정말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방학 같은 것도 정리만 잘해놓으면 답은 금방 보여요. 이런 건 정말 아주 10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36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제재가 업무정지 이면서 좀 독특했습니다. 자, 업무정지 이면서 그 다음에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정지 딱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그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건 들어가죠, 그입니다. 정말 들어갑니다. 인장 등록도 소인, 거인 다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가고. 근데, 자, 두 번째, 자, 이름 쓰고 도장 꽝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서다 서명 및 날이 나지 않았을 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리가서도 서명 및 날이 나지 않았을 때 들어가요.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1번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 네, 교부, 작성 교부는 누구만 의무화했을까요? 여기는 개업만. 소속은 의무가 없대요. 입니다. 그러면 니은번은 정말 빠져야 됩니다. 니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답은 3번처럼 기억, 그리고 니은, 디귿. 여기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작성 교부는 사장님한테만 의무가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여기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가, 이 행정처분의 승계가 이제 작년도 문제가 또 나왔는데 정말 이 문제는 이제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예전에 문제하고 좀 다르게 냈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계속 어려워하십니다. 자, 먼저 옳은 건데 행정처분의 승계인데 1번 옳은지 볼까요? 폐업 기간이 13개월. 그럼 1년은 지났다. 요 소리입니다. 13개월인. 그리고 재등록했던 개업공사한테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근데 13개월인데 1년 지났는데 할 수 있대요. 할 수 없다. 그죠? 1년 지나면 못한다고 있습니다. 폐업하면은 폐업기간 1년 지나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12개월이면 1년인데 13개월이면 못하죠. 입니다. 그렇게 살짝 응용했다는 겁니다. 1번은 X고, 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갑자기 3년이 나옵니다. 3년간 개업공사한테 승계한다.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발생해서 3년 나오죠. 입니다. 2번도 너무 엉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도 잘 보실까요? 3년 6개월. 몇 년 넘어가 못할 건데 3년 6개월인. 자, 벌써 3년 이미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개업공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등록 취소는 몇 년 넘어가면 못해? 3년인데 3년 6개월이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3년 지났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에게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는, 지금 과태료 9개월입니다. 2년 안 지났어. 그러면 재등록했던 개업공사한테 승계된다. 맞죠? 1년 이내는 승계시키니까 여기는 1년간 승계시키니까 9개월이면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4번. 근데 5번 너무 쉬웠었고요. 재등록했던 개업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의 사유는 고려를 하지 않는데요. 고려해야 한다. 고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13개월, 그리고 9개월. 이런 걸로 응용했었다는 겁니다. 요건 정말 다시 한번 꼭 생각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는 이제, 자, 뒤에 문제는 이제 어렵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 이제 38번에서는 이제 뭐 등록관청 인지해서,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한번 4번 보실까요? 자, 횟수가 부족합니다. 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1회 업무정지 막 손으로 세봐야 됩니다. 2회 업무정지에다가 다시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는 몇 번 돼야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하냐고. 3번. 지금 2번입니다. 자, 2번이니까 등록 취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냥 상대적으로 업무정지만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도 과태료 부과 연결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근데 3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어렵지 않았고요.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을 때 등록관청입니까? 그럼 국장입니까? 아니죠. 누구요? 시도지사. 이렇게 과태료 부과권자는 자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요건 이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40번에서 여기도 이제 농지법, 이렇게 농지법 문제가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법 설명 중인데 여기는 바로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경매로 그랬습니다. 근데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
매수 신청 시는 경매 신청할 때 그 얘기입니다. 매수 신청 시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낙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거기서 제출을 해야 된다. 아니다. 매각기일 후 언제? 매각결정 기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일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매각결정 기일까지 거기다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 신청 시 너무 엉뚱했습니다. 뭐 매수 신청 시에 내냐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1번이 바로 정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기출문제는 조금 한번 계속 읽어보면서 좀 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같이 풀어도 상당히 많이 처음에는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감이 좀 안 잡힙니다. 두 번, 한 세 번째 정도 가면은 좀 많이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기출문제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